밑에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는 게 결국 다 허리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체중 이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코어가 잘 버텨서 이 위에가 흔들리지 않으면 체중 이동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평소에 허리 힘이 좋은 사람이 잘 안 다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평소 허리 관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숨이 좀 차지고 몸에 피로가 쌓이면은 이게 위에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위에가 흔들리면은 처음에는 꼭 허리가 안 다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하면서 통증 없이 지내기 위해서 여러 연주자분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과 만나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되는 분은 가장 난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직접 여기 계신 선생님의 공연을 봤는데요. 저렇게 하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은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동작이, 어떤 예술이길래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무용을 하십니다. 무용을. 네, 무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정말, 과격한 동작이나 되게 위험스러운 동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분들한테 실제로 무용을 하시고, 안무도 하시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역할도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보다 더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여러 연주가들이나 연주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분들이 섬세한 예술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한테 노하우를 들어보는 것도 건강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 우리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면은 내 몸을 얼마나 섬세하게 느끼고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촉망받는 젊은 안무가이십니다. 이희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희슬 선생님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댄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하는 단체인가 봐요. 네, 한국춤협회라고 예.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예, 단체. 단체에서도 속해 계시고 자기가 대표님으로 유니크 몬도 무슨 뜻인 거? 몬드 무슨 뜻인가요? 유일한 세계, 혹시 독특한 세계라는 뜻인데 네, 예. 저만의 뭔가 색을 분명하게 가진 무용단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이름으로 와우, 정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무용단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죠. 근데 그 유튜브 채널 제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국민 댄스. 네네네. 제가 뭔가 어떤 일반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비전공자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예. 비전공자 분들을 만났을 때, 너 그림 그릴 줄 알아? 노래 부를 줄 알아? 했을 때, 예. 그래도 그냥 미술이나 노래는 얼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춤 출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은, 나 춤 못 춰요. 이렇게. 예. 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이 없고, 예. 그래서 뭔가 국민체조처럼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용을 채널로 만들어서 계속 이제 이런 동작들을 올리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무용을 쉽게 이해하고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들었어요. 예. 문득 궁금한, 그러니까 결국 전문적인 순수 예술이 일반 대중한테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로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의지를 담아서 네, 맞아요. 국민 댄스라는 네네. 편한 이름을 주신. 네네네. 저는 이름 보고 국민 댄스라고 그래서 저는 방송 댄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방송 댄스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전문적인 네네네. 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예. 꿈이 예. 이 무용을 전 예.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항상 적어놨었어요. 예. 일기장에. 오, 예. 그래서 뭔가 계속 성장을 해 오면서도 예. 무용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너무 무용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조금 더 막혀있는 느낌이라서 좀 더 계속 깨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렸을 때 일기장에 적을 정도였으면은 그 무용을 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원래 그 부모님 육아일기에서도 제가 봤었는데 예, 예. 항상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춘다. 뭐 예. 어느 신체 부위를 흔든다. 뭐 이런 예, 예.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 걸 원래 좋아했었는데 예, 예. 6살 때 이제 제가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무용 그 발레 학원에서 예, 예. 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내렸어요. 예, 근데 예. 그때 그 막 애들이 너무 예쁜 이런 무용복을 입고 예, 예. 내리는 걸 보고 헉,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나도 무용을 좀 배우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예, 예. 워낙에 좀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예술이란 장르가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고심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제가 막 무용학원에 몰래 가서 막 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서양 발레는 서양 무용이고 네. 이제 전공을 한국 무용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발레를 시작하셨던 것 네네네. 같은데 그럼 한국 무용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계기는 어떤 점이었을까요? 이건 되게 정말로 개인적인 뭔가 되게 얼토당토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의 발레 학원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네. 그 학원을 이제 내놓으셨어요. 예. 근데 그 학원을 인수하신 분이 한국무용 전공이셨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딱히 학원 옮길 마음은 없어서 그냥 그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으로 있는 그 학원에 또 계속 다니게 됐는데 네. 그 학원 선생님이 너는 신체가 발레보다는 한국무용이 훨씬 어울리는 신체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워낙 하체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발달돼 있고 예, 힘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맞겠지 라는 생각으로 옮기게 됐는데 저는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천에 가면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이 부상이 많을까요? 그 서양 무용, 현대 무용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 무용, 고전 무용, 네. 발레, 한국 무용 어디가 제일 잘 다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정말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다치는 그 횟수의 문제는 아니고 부위가 다를 것 같아요. 부위가 네, 예, 네. 전문가적인 네, 어떻게 네. 다를 것 같으세요? 발레는 아무래도 좀 네. 발목이나 예, 점프했다 네네네. 착지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많은. 발가락도 많이 예, 쓰고 예, 예. 발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예, 예. 현대무용은 또 워낙 뭐 들어야 되고 리프팅 뭔가 팔로 지지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어깨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한국무용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작들이 많고 부분별로 다르지 않을까. 제가 하는 한국 무용은 좀 꾹꾹 눌러서 하는 맞아요. 동작들이 많은 것 네네네. 같아서 강한 하체 힘이 필요할 것 네네네.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그 소개하면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그거 좀 치워주시고요. 이 전화하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해도 되겠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한예종에서 무용을 전공하셨고 전체적인 작품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안무가로 나오셨으니까 저기 수상 내용 중에서 안무가로 받으신 상이 있으신가요? 네, 전부 다 안무가로서 전부 받은 다 상이고 예. 제가 지금까지 안무한 작품엔 제가 좀 많이 출연을 한 상태여가지고 안무자이자 무용수로 받은 상이 아닐까. 안무자이자 무용수로 받은 거고 결국 이제 댄스단을 이끄시는 것 자체가 안무가로서의 네. 성장하고자 네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 활동으로서 2022년도에는 그게 재단에서 선정한 젊은 예술가로 선정이 되셔서 네. 작품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 어떤 작품이셨나요? 저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젊은 안무가들 5명을 뽑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 상상 이상은 제가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여러 사랑의 형태들이 조금 어떻게 다를까? 나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각자가 가진 사랑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그런 궁금증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게 안무가의 역할이다. 네,
어떤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안무가도 있지만 저는 뭐 때에 따라서 좀 생각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상 이상은 그야말로 제가 조금 상상의 여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좀 선택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이랑 오라라는 작품 지금 작년 이에서 계속 해오시다고 그러는데 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 홈은 아무래도 여성 홈리스들이 조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뉴스에서 그걸 처음 접하고 조금 호기심이 가서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화 그리고 거기 돌봄 센터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노숙자가 있는 곳들을 좀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오랫동안 예, 예. 관찰하면서 만든 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역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을 알 때, 그러니까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예술적 승화를 통해서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좀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세기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발레형 신체와 한국 무용형 신체가 많이 다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발레는 너무 마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를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무용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발레 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하체 중심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한국 무용은 하체가 조금 발달한 신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하체 미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꿀벅지가 한국 맞습니다. 무용은 꿀벅지고 맞아요. 그 서양 무용은 늘씬한 다리고 약간 네네네. 더 조금 더 현대 좀 더 슬림한 근육형 다리라면 한국 무용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다리가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꿀벅지를 더 좋은 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희수 선생님께서 한국 무용의 기본적인 자세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고전적인 부분, 저는 여러 예술가 분들을 만나 뵈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자세, 좋은 예술은 결국 지속 가능한 자세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예술적 미학적인 건 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 오랫동안 예술이란 것도 시간을 들고 공을 들여서 자기를 투자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부상 위험이 적은 자세에서 보다 더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미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수 선생님께 제가 한국 무용의 기본 자세가 좀 불편하고 부상 위험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이희수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수 선생님의 생각과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좀 더 부상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제안들을 이희수 선생님께 좀 해주셨음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무용은 발을 이렇게 발끝을 벌린 상태에서 뒤꿈치는 완전히 붙여주고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굽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릎 방향이랑 일치하게 무릎을 이렇게 벌려서 하면은 조금 부상 위험이 적겠지만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되면 발목도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무릎도 살짝은 틀어져 있는 형태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안 좋거나 좀 또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허리도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앞발을 많이 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발을 좀 모아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골반을 안으로 만다기보다는 그대로 안으로 내려서 안쪽 허벅지가 조금 발달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 포지션에서 이제 나아가서 스텝까지 알려드릴까요? 스텝까지 해보면 발은 항상 뒤꿈치, 중간, 발가락 요렇게 요 순대로 발이 놓여지는데 앞발을 디디는 순간 뒷발이 들려지면서 요렇게 돼요. 하나, 요렇게 중심 이동이 앞발로 이렇게 이동되게끔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이 이동될 때는 발을 떼서 오지 않고 발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쓸어서 다시 호흡을 들고 뒤꿈치, 중간, 발끝 요렇게 계속 이 순대로 원스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잘못 배우다 보면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오래 견디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 발목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앞발을 빨리 놔주면서 면적이 많은 부분을 빨리 닿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 불안한 부분을 조금 코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코어 힘을 많이 기르게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일단 스텝을 보니까 약간 회전하는, 약간 롤링하는, 네,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닿게 하는 게 어떤 리듬과 걸음의 그쵸. 리듬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예, 맞는 건가요, 네네. 그게? 저희가 뭐 힙합 음악 들으면 이렇게 그루브를 타듯이 무릎도 같이 굴신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계속 리듬감 있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기본 스텝 자체에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렇게 하면 그쵸. 되겠죠. 그쵸. 그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무릎을 쫙 펴고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약간 네, 굽힌 약간 굽힌 상태에서 굽힌 상태. 예, 그래야지 리듬감이 생기고 그 고전적인 한국 무용을 바를 때는 발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안으로 약간 모으고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것들이 원래 고전적인 견해인데 네. 그 무릎을 모은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두고 네. 발을 많이 벌린다기보다는 편안한 상태의 발에서도 그 스텝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자세에서 골반을 안으로 말아서 아랫배로 버티는 형태로 기본적인 스텝들이 그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골반을 버틴다기 그냥 코에 힘을 제대로 줘서 그냥 척추를 세우고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춤을 추는데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골반을 이렇게 말아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예. 골반을 안으로 말아서 이렇게 호흡을 당기면 사실 호흡을 덩 하고 끌어당기는 이런 힘은 더 잘 느껴지긴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골반을 안으로 말아서 하게 되면 사실 무릎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허벅지가 앞쪽만 많이 발달되게 돼서 이 근육이 되게 좀 수축이 되어 있는 예. 그래서 그냥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저는 풀라고 하는 편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의자에 앉듯이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항상 편안한 몸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내려주는 편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코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몸의 어떤 체중 이동이나 과격한 동작을 할 때는 그 몸 안의 원통, 그러니까 의학적인 복횡근, 횡격막, 골반 기저근, 등쪽 근육이 원통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체중 이동이나 동작을 할 때 허리에 추가적인 압력이 적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을 과도하게 앞으로 말아버리게 되면은 이 복횡근 자체가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코어라는 원통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자세가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미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 무용이라는 게 체중 이동과 상체까지 서서 온몸으로 표현하는 동작인 신체 활동일지인데 그렇게 하면 코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허리에 그렇게 과도한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체중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운동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체중 이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마 자세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고 아랫배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척추가 곧게 서야지 체중 이동이 보통 안정적으로 되게 좋다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테니스, 배드민턴, 거의 모든 스포츠의 기본 자세는 빠른 이동을 위해서는 체중을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춤이라는 거는 그룹을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쓰긴 하겠지만 장시간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코어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원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지속 가능성에서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럼 저는 얼핏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무용 배우는 친구들 중에 허리 아픈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허리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예. 아무래도 조금 허리 힘을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또 계속 관리를 해온 친구들보다는 허리 힘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빨리 다치고, 그리고 발목, 보통은 허리부터 다치는 것보다는 좀 어디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밑에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는 게 결국 다 허리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체중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 무릎이나 한쪽 발목에 힘이 많이 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정적 체중 이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코어가 잘 버텨서 이 위에가 흔들리지 않으면 체중 이동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빠르게 잠바를 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게 위에서 휘청휘청 거리면은 무릎에 과도한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허리 힘이 좋은 사람이 잘 안 다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평소에 허리 힘이 좋아서 그러니까 무용 같은 걸 하시게 되면 무용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호흡이 가빠질 때 코어가 강하면 아랫배에 힘을 줘서 배를 꽉 잡으면서 윗배로만 숨을 쉬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숨이 차더라도 체중 이동이 불안해지지가 않은데요. 이게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평소 허리 관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숨이 좀 차지고 몸에 피로가 쌓이면은 이게 위에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위에가 흔들리면은 처음에는 꼭 허리가 안 다칠지 모르겠지만, 무릎이나 발목부터 다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다음엔 허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결국은 체중 이동할 때 흔들리는 부분이 적어야 됩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발목이 다치는 거고, 무릎이 흔들리면 무릎이 다치는 거고, 허리가 흔들리면 허리가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 중심의 이동이 적게 움직이는 게 그게 가장 저는 부상을 주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꼭 보라고 해야겠네요, 이 네. 방송을. 예,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무용이 팔은 어떻게 하나요? 팔은?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화면에서 보이는 동작은 이런 팔 사위들이에요. 예, 이렇게 계속 곡선을 이루면서 앞뒤로 바꾸는 건데, 한국무용을 할 때 사실 움직일 때는 크게 뭔가 부담이 없는데,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치마를 잡고 이 손을 밀어넣고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은 전혀 부담이 없는데 이 팔꿈치가 뒤로 가지 마!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억지로 당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 힘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근데 여기를 또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억지로 또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팔을 들면 되는데 꼭 이렇게 안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고 어깨를 말아서 쓰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거를 또 말아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억지로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면은요, 결국 이게 여러분 우리가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팔의 움직임이 되게 많은 부분은 견갑골이 작용합니다. 날개뼈의 위치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보통 팔에 힘을 쓰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릴렉스가 필요한데 팔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팔로 뭔가 표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팔엔 힘을 빼고 저 기본 자세를 만드는 거의 핵심은 결국 견갑골의 위치랑 관련이 많습니다. 이 견갑골을 내가 어디를 둬야 될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아랫배부터 코어가 강한 사람이 이 견갑골의 위치를 잘 컨트롤합니다. 이 아랫배 코어 컨트롤이 약한 사람은 견갑골을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못 느낍니다. 보통 체간부에 가까이 있는 근육들을 원래는 코어 근육 자체가 복행근 자체가 등 쪽 척추를 세우고 있는 다혈근이랑 같이 기랑근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혈근 자체가 잘 수축을 해 있어야지 그 주변에 있는 견갑근들도 정교한 수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용에서 저런 아름다운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도 잘 뻗어나갈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기본 자세가 잘 유지가 되시려면은 코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견갑골, 보통은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등 주변의 근육들을 제2의 코어란 말도 하거든요. 선생님들 무용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견갑골 사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결국 근데 그게 코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어를 강화하는 컨트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팔 힘이 아니라 등 쪽 근육, 목과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그쪽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배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용 같은 걸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데 껍데기만 흉내내면 다칩니다. 잘 유지가 안 되는 면이 많거든요. 명언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보통은 이게 운동에서 되게 기본적인,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거의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저렇게 목, 등, 허리, 저게 결국 바른 자세거든요. 저 바른 자세가 결코 노력 없이 얻어지는 자세가 아니고요. 네. 강한 코어가 있어야지 골반이 앞으로 뒤로 안 말리고 오리궁뎅이가 안 되려면 코어가 강해야지 결국 허리가 펴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등 쪽 그 강한 코어 바탕에서 등 쪽 견갑골 사이를 균형 있게 수축할 수 있어야지 팔이 편안하게 펴져서 팔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보통 저게 부주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센스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속 근육이 없는데 껍데기로만 흉내 내려니까 저 자세가 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이 되는 근육이나 근육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부상 위험을 줄이시면서 예술 활동, 무용 활동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게 쉽지 않은 자세일 거예요. 저게 바른 자세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저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오래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빨리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용을 배우시는 분들. 저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직접적으로 단련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숨쉬기 운동하면 저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호흡 운동으로 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게 되기까지 빨라야 한 달입니다. 근데 그 한 달이 돼도 힘이 들어간다는 느끼지 저 정도로 자세가 좋아지려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 골반이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만 가지고 골반 위치가 잡히거든요. 네.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등 사이에 그게 된 상태에서 그게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등 사이에 근육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고 그게 아랫배랑 등이랑 균형 있게 들어가줘야지 전체 자세가 발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가 아무리 몸에 재능이 있으셔도 3, 4개월 안에 저 자세가 나오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껍데기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 근육이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다. 센스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근육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영상 좀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흘러서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동작도 한국 무용인가요, 선생님? 네, 한국무용 창작에는 되게 여러 가지 동작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 좀 현대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되게 다양한 동작이 요즘에는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무용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 중에 하나를 최승희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최승희 선생님, 저는 그냥 한국 무용, 저는 안 접해본 사람으로 한복 입고 느릿느릿 춤추는 게 저는 한국 무용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무용 자체의 정립부터가 꼭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무용 전통이 있고 또 한국무용 창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 한국무용 전통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복을 입고 하는 것들, 창작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현대무용과 비슷할 정도의 좀 다양한 움직임들, 좀 스펙타클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 유튜브 영상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뒤꿈치, 중간, 발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계속 굴신을 하면서 걷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한국무용은 계속 굴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그 근육이 뭔가 좀 주변 근육들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릎 부상을 줄이시려면, 그러니까 저렇게 굴신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완전히 쫙 펴고 발 뒤꿈치로 떨어지면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맞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원래 약간씩 굽혀야 되는 이유가 관절이 있는 건 충격을 흡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딛는 순간에 무릎이 약간은 더 굽혀지거나 펴지면서 완충을 해줘야지, 이걸 무릎을 쫙 펴고 발 뒤꿈치로 지면을 꽝 치면은 무릎이 충격 흡수가 하나 굽혀지면서 되는 충격 흡수가 흡수작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무릎에 바로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쫙 핀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쫙 펴고 딛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느끼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치마에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무릎이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 천천히 펴고 하나 천천히 막 굽혀지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어느 정도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덜 다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한국무용은 이렇게 꼭 절도 있는 동작보다 좀 부드러운 위주로. 네, 좀 아무리 한국무용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아무리 센 동작을 해도 부드러워 보여요. 그래서 나 좀 세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항상 곡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적인. 방금 저 장면처럼 쫙 피고 걷는 것 같지만 쫙 피는 게 아니란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쫙 피고 있는 과정일 뿐 쫙 핀 게 아니다. 예. 그 착지의 메인 순간에는 절대로 무릎을 쫙 피고 듣는 상태로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보통 그게 쫙 펴지는 순간 바로 부상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디딜 때, 그러니까 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씩 굽혀져야 되고, 결국 발목도 완전히 쫙, 발목이 딛는 순간도 발목이 정점에서 약간 앞으로 펴지면서 디뎌야 되지.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순간에 디디면 발목을 나갑니다. 발목이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려는 순간에 닿으면서 앞으로. 불신이 돼야 되는 거지. 발목을 앞꿈치를 드는 동작, 이렇게 드는 동작에서 닿아버리면 부상이고요. 들었다가 약간 놓는 과정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앞으로 불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스텝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좋으실 거니까, 그 보고 따라하는 게 그 시연 퍼포머들의 느낌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지를 먼저 가신 분들, 퍼포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결국은 무용을 배우신 분들한테 필요할 겁니다. 정신력으로 참고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설명 주고 계신데, 뭐 요런 비슷한 내용 또 덧붙이고 싶은 스텝에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조금 무용을 이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공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이동을 계속 뒤에 두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계속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해야 덜 다친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또 하나 보태면 그게 코어가 약한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코어가 약하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어가 일반적으로 힘을 못 주다. 코어가 결국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코어가 강하면 배에 힘을 주는 순간, 복행근에 힘을 주는 순간 골반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정경사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 정경사는 이게 코어가 완벽하게 컨트롤돼야 자기 몸에 맞게 가장 줄어들거든요. 그 상태가 운동을 할 때 부상을 적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은 이질 선생님처럼 못 씁니다. 없으면은 엉덩이가 오리궁뎅이처럼 빠져 보이거든요. 그거를 줄이게 서야지 신체 활동, 무용 같은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할 때 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잘 기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실 거고요. 우리 이 선생님 같이 어렸을 때부터 무용하신 분들은 코어가 저절로 길러져 있는 상태로 되신 분들일 거고요. 뭐 성장이 끝나신 분들이 취미로 무용 같은 거 하실 때는 내가 코어 컨트롤 하기 위한 호흡 훈련이라든지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 자세가 바로 잡히는 정도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동작들을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하시고 예술적 표현을 하시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상을 적게 하는 스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조금 이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한국 무용의 현대화. 그럼 한국 무용이 어떤 게 한국 무용인가요, 선생님? 제가 저의 이제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하는 게 한국 무용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한국적인 문화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해외 무용단에 가도 한국 사람의 가진 그 몸의 특징은 절대로 어느 외국 무용수들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에너제틱한 동작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저는 그냥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와 여러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하는 게 한국 무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굳이 우리가 전통 무용에서 했던 그런 동작들을 해야만 한국 무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무용 자체가 창작 무용으로 넘어가서는 다양한 표현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표현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은 큰 의미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한국 무용으로 네.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무용의 범주가 넓을 수 네.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수 선생님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예술의 사회적 참여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느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소수자들, 약자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하는 게 예술가의 좀 목적이 아닌가. 또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홈이랑 오라 같은 경우는 다 노동자들 그리고 노숙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사회적인, 단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석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꺼내어 와서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예술적으로 꺼내서 계속 펼쳐주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막혀있는 부분들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예술가들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회 소수자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물론 다른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안무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보통 그런 인식들을 공유하자는 차원의 네. 관심,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자 라는 그런 것까지 예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제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단순히 관심을 그냥 가지고 또 있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들의 이야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계속 좀 이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비슷한 맥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술의 기본적인 기능을 볼 때 보통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땐 조이가 센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새드가 센터로 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슬픔을 가지고 메인 정서라고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음악들, 대중가수들, 대중노래들, 영화, 연극, 모든 예술, 그림, 다들 대부분 슬픔을 매개로 합니다. 그 슬픔이 나 대신 슬퍼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 슬픔의 형상화해서 어떤 예술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은 의미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가 분들이 가장 슬픔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높은 감수성으로 사회 낮은 곳에 계신 분들한테 공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유도해,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는 꼭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책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예술가로서의 훌륭한 감수성을, 예민한 감수성을 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 나누고 싶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좀, 안무가라는 거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무요. 안무는 그야말로 그냥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 자신이 그들의 입장으로서 느껴졌던 계기가 있을 때 주로 그것들을 이야기로 만드는 편인데, 제가 안무를 계속 하면서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공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좀 편이에요. 제가 계속 안무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감정들은, 이 안무를 이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뭔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뭔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들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 작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술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움직임 작가란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작가. 되게, 인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선생님께서 공연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아주 짧은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참여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죠? 네, 오라라는 오라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시에서 따온 단어인데 그 시도 노동자들에 관한 시였어요. 제가 워낙 많은 시들을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 시를 발견했었는데 영혼이 되어서 오라,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 나에게 오면 그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오라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때 오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뭔가 억울함을 뭔가 달래주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이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그 선생님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 좀 줄여주시고요. 마지막에 그 선생님 그 유튜브 모습이죠. 이렇게 발랄하게 뛰고 있는 모습이랑 그러니까 그 영상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사람엔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니까요. 예술가는 예술로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평소의 모습이 자기 예술 같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들한테 너무 한 가지 잣대만 보다 예술로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그분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 이제 그냥 한국 창작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아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한국 무용은 정말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뭐, 덩기덕 궁더러 이렇게 만들면서 나온 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트로트를 틀고 막 그냥 이렇게 추는 춤도 다 한국 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은 한국 무용을 좀 접해보거나 아니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희수 선생님 공연을 봤는데요. 되게 문화적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국 무용일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3시 시간 내주가 오늘 출연해주신 이희수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